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럼피스킨이라는 질병이 뉴스를 타고 소식을 전한 후 한우 농가에서는 구제역 초창기에 시행되었던 대대적인 살처분의 공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였고, 이후에는 백신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함께 백신의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실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라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장 농가에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럼피스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발생한 국가의 사례와 기존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럼피스킨 발생 후 시행되는 정책도 이미 이를 경험한 나라의 매뉴얼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왜 럼피스킨이 중요한가입니다. 럼피스킨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보기 흉한 작은 공 같은 것이 피부에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관상의 변형과 저소에서는 우유의 감소, 그리고 소가 살이 잘 안 찌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와 암소와 숫소 모두에서 나타나는 번식장애 등 간접적인 피해가 매우 큰 질병입니다. 럼피스킨이 최초 발생하게 되면 바로 살처분과 이동제한,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럼피스킨에 걸려서 폐사에 이르는 비율은 낮지만 빠르게 전파되는 습성이 있어서 발생하면 이를 최대한 빨리 차단하는 정책은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안정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과격한 정책들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에서 럼피스킨 발생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럼피스킨의 발생이 지도처럼 계속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앞으로의 백신 정책도 기존 발생 국가의 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구제역처럼 정기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은 당분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우 농가의 입장에서 이 백신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구제역 백신과 럼피스킨 백신을 같이 놓아도 되는가? 백신을 놓으면 항상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과 백신과 섞어서 놓아도 되는가? 왜 구제역 백신은 근육주사인데 럼피스킨은 피하주사인가? 혹시 럼피스킨을 근육으로 놓으면 안 되는가 등등, 피하 주사가 생소한 농가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백신을 놓아서 질병이 예방되면 좋겠지만, 당장 걱정이 되는 점은 부작용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백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제가 백신은 실전을 앞둔 격투기 선수가 훈련하는 일종의 스파링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진짜 병은 일으키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와 훈련을 하는 것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절대적으로 건강한 동물에게 놓아야 하는 것이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접종이 된다면 강도는 약하지만 진짜 병이 발생할 때 생기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앞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구제역 백신과 럼피스킨 백신은 같이 놓아도 되는가? 원칙적으로 두 백신은 같이 놓아도 된다고 나와 있고, 수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동시 접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역 백신은 근육, 럼피스킨은 피하인데 접종 부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외국에서는 목의 양쪽에 각각 두 백신을 서로 달리해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따로 접종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두 백신을 같이 놓아도 된다는 것은 건강한 개체에서 두 백신이 서로 면역 형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백신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스트레스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커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신과 거세를 동시에 하지 않거나 사료 변경을 갑자기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다 스트레스 관리인데,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비록 귀찮더라도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은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럼피스킨 백신은 생독 약독화 백신입니다. 백신의 종류가 많은데 생독 백신은 진짜 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최초의 접종 시에는 일정 부분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독 백신은 그 증상이 약할 뿐 실제 질병에 걸렸을 때 증상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최초 부작용이 있었던 개체에서는 다음 두 번째 재접종 백신에서는 이런 강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역과 럼피스킨을 동시에 접종하려면 먼저 충분히 건강한 동물이면서 이 백신의 접종이 처음 접종이 아니라 재접종일 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나누어서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접종으로 항상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과 백신과 섞어서 놓아도 되는가? 또는 구제역 백신과 럼피스킨 백신을 섞어 놓으면 안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끔 듣는 물백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들은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온도, 그리고 혼합 후 사용 가능한 시간 등 제약이 매우 많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통되는 백신들은 효과가 낮아서 나온 말이 바로 물백신입니다. 백신의 제조가 어려운 이유는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면역력만 갖추도록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백신은 조금만 여기에 변화가 생겨도 백신의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차원에서 백신은 매우 쉽게 파괴되는 습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신의 고유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과 유통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섞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백신끼리의 혼합, 약물과의 혼합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농가 중에는 연속 주사기 하나로 백신과 주사제를 같이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무리 잘 세척해도 남은 약품으로 인해서 백신이 파괴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백신용과 약품용 주사기는 분리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 개의 백신이 함께 들어있거나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나온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는 사용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백신의 효과가 감소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품으로 개발되어 출시된 것이니, 이와 혼동해서 백신을 아무거나 섞어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대부분의 백신은 근육주사인데 럼피스킨은 피하주사인가? 럼피스킨 백신이 피하주사인 이유는 럼피스킨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이 백신의 성격 때문입니다. 럼피스킨은 눈에 보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 소화기, 생식기 등 모든 피부층에 침투하여 작용하고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보입니다. 즉, 이 바이러스가 처음 주로 목표로 삼는 위치가 표피와 진피 등의 피부입니다. 모기나 쏘는 파리 등 매개동물로 인한 전파, 그리고 주사침으로 전파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바이러스가 피부에 주로 침투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럼피스킨 생독 백신의 접종도 이와 같이 감염의 침투 방식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피하 주사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백신의 부작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백신이 강하면 한 번 접종으로 면역이 잘 획득되고 그 지속기간도 늘어납니다. 반면 약한 백신은 기본적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 재접종을 해야 하고 그 지속시간도 짧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백신이 강할수록 몸에 일어나는 백신 반응도 강합니다. 특히 럼피스킨 백신은 제대로 접종이 되었다면 럼피스킨의 실제 증상과 유사한 반응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열이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작게 피부에 결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건 실제 감염과는 다릅니다. 실제 감염은 저런 결절이 커지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라면, 백신 접종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작은 알갱이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럼피스킨 백신 반응은 처음 접종 시에는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추가 접종 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부작용이 백신 접종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이라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백신 접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백신의 품질이 변하는 경우, 제대로 접종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백신을 맞은 동물이 면역력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로 백신 접종 후에도 농장의 소들이 면역력을 획득하지 못하고 럼피스킨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에 3주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에는 백신을 맞더라도 질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미 걸린 상태에서 잠복기인 상태라면 백신 접종 후 바로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접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제 럼피스킨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발생 전에는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발생 이후에는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초 발생 시에는 이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서 살처분 조치를 내리지만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무분별한 살처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95% 이상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면 접종을 한 소들은 75% 이상의 면역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않더라도 자연 감염으로 인해서 약 40%의 소들도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백신에 맞은 소나 진짜 럼피스킨에 걸린 소나 면역력 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그 감염된 소에 남아서 평생 감염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는 자연스레 몸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발생 초기에는 왜 살처분을 하는가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백신을 도입하기 전에 취하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실제 백신을 완료한 상황에서 전체 살처분과 럼피스킨에 걸린 소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방역적인 효과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마 백신 접종 후 시점에는 살처분의 기준에 대폭적인 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처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렵게 일궈놓은 한우 농가의 자산을 한 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말 위험한 질병이라는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해서 한우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럼피스킨을 옮기는 모기, 파리, 그리고 기타 외부 기생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장 모기나 파리 기피제나 외부 기생충에 대한 약품을 구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는 농장에서 모기와 파리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이 자유로운 사람도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모기에 물리거나 파리에 쏘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가 이를 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기피제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해충들이 서식하는 수풀이나 물 웅덩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날아드는 곤충을 막는 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농장에서 최대한 이를 차단하는 노력을 하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지 말라는 점입니다. 이제 가축과 사람의 이동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럼피스킨은 동물의 직접 접촉과 사람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 바이러스는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화되어 있어서 감염된 소의 침이나 발생한 피부 병변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전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감염된 소와 같이 사료나 물을 먹고 생활하는 것에 의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의 이동 제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축의 몸에 붙어 있는 모기나 파리도 같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에서 차에 들어온 귀찮은 모기나 파리가 며칠이고 차에 머물면서 귓가를 윙윙거렸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질병 초기의 이야기이지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농장의 소독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럼피스킨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파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춥거나 건조한 날씨, 그리고 웬만한 pH에서조차 생존을 합니다. 럼피스킨에 감염된 피부 조직이 바닥에 떨어져서 남아있다면 몇 달간 전염력을 갖기 때문에 발생 농가의 우사와 이를 실어 나른 차량의 세척과 소독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럼피스킨이 발생해서 살처분했던 농가는
재입식 전에 소독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필수이고, 이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과 건조 후 소독하는 것인데, 이때 사용하는 축산세제와 소독약은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발생하지 않은 개별 농가에서는 이런 소독이 필요할까요? 백신을 이미 하셨다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댓글을 통해서 들어온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신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어미소가 럼피스킨에 감염되었거나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는 송아지가 태어난 지 6개월 이내에 백신을 하고, 어미소에게 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아지에게 아무 때나 백신을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송아지가 백신을 맞고 과연 면역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럼피스킨이 감염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임신한 소가 럼피스킨에 걸리면 송아지도 걸리는 수직 감염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럼피스킨의 백신이 실제 감염의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후에게 백신을 하면 송아지에게 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다만 이때 송아지에게 전달되는 항체가 6개월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 태어난 지 3에서 6개월 이내에 접종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임신 후가 백신을 안 맞았다면 송아지는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체라는 것이 과연 막 태어난 송아지에게 백신 접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보통 어린 동물일수록 질병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것이 체액성 면역인데, 럼피스킨 백신은 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에 모두 작동하는 백신입니다. 여기서 세포성 면역이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정보를 가지고 면역을 획득하는 것인데, 흉선에서 만들어진 T셀과 몸 곳곳에 분포한 손가락같이 생긴 수지상 세포가 관여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세포성 면역이라는 것의 효율성이 체액성 면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의 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소들을 보면 생산성이 높은 소들입니다. 젖소를 기준으로 하면 유량이 많은 소가 적은 소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한우를 기준으로 하면 사료 효율이 높은 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소들이지만 그만큼 스트레스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가 먹는 사료양을 백신 접종 며칠 전으로 조금씩 줄여주는 것입니다. 영양적인 결핍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백신 접종 시기에는 좀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치를 미리 해주고 백신 접종 후 고열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개체만 따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농장에서는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기타 강의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